안녕하세요. 이라디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양육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법륜스님의 엄마 수업이라는 책으로 그 사춘기 아이들은 어떤 사랑으로 키워야 되는가 해서 지켜보는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스님, 법륜 스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었고, 오늘은 성년기 자녀에게 주는 사랑은 어떤 것일까? 이거를 이 책 지금 엄마 수업이라는 책으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랑은 단계별로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그 헌신적으로 보살펴주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정성을 들여서 헌신적으로 보살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춘기 아이들. 사춘기 아이들은 그 간섭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지만 그 마음을 억제하면서 지켜봐 주는 게 그게 바로 사랑이래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성년이 되면 부모가 자기 마음을 억제해서 자식이 제 갈 길을 가도록 일절 관여하지 않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 것을 중심으로 삼는 냉정한 사랑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엄마들은 보통 굉장히 헌신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데 지켜봐주는 사랑과 냉정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헌신적인 사랑은 있는데 지켜봐주는 사랑, 사춘기 때 지켜보는 사랑, 그 다음에 성년기 때는 이렇게 냉정한 사랑, 일절 관여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근데 이런 식으로 그런 냉정한 사랑이나 지켜보는 사랑이 없으면 그 자녀 교육이 대부분 실패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자식이 20살, 30살, 40살인데도 아들, 딸 문제로 고민하고 심지어는 손자, 손녀 문제로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다 누구 탓도 아니고 그냥 부모의 탓이라고 그렇게 이 책에는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지금 우리들은 왜 명문대학에만 보내려고 하잖아요. 대학 보내는 게 이제 최우선순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에만 집중하게 하고 공부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이렇게 되는데 아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공부만 하면 자기 인생을 스스로 헤쳐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의 인생을 부모가 다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부모가 다 감당을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아이가 스스로 책임지도록 강인하게 키워야 한다. 그러려면 어릴 때부터 이것저것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20살이 넘으면 그 자식의 인생에 일절 간섭을 안 해야 합니다. 20살 넘으면 일절 간섭을 안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죠. 그쵸? 그래서 애를 많이 낳으면 부모는 오히려 든든했대요. 옛날에는. 예전에는 아이를 많이 낳으면 그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면 그 부모를 또 이제 모셨다는 거죠. 그래서 키울 때 힘은 들었지만 자식이 다 자신이 돼서 이제 자산이 돼가지고 재산이 되어가지고 부모를 도와준 거죠. 근데 지금은 거꾸로 됐어요. 자식이 다 컸는데도 부모가 집착을 못 버리고 강아지처럼 키워가지고 부모가 자식을 평생을 먹여주고 돌봐줘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사회 현상하고도 맞물려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또 우리나라가 이런 대학을 나와야 직장을 구할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또 다 대학을 가려고 그러고 또 워낙 또 교육열이 높기도 했고 요즘엔 자녀를 많이 낳지도 않고요. 그쵸?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긴 한데 지금 전반적으로 사회가 이제 취직도 어렵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육은 부모님들이 막 정말 가진 거 다 해서 시키는데 취직을 못하니까 부모들이 계속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지금 이 책에서는 그 냉정한 사랑이나 그다음에 지켜보는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년이란 한 사람의 독립된 인간이란 뜻이래요. 성년은 한 사람의 독립된 인간. 독립된 인간이라는 것은 사실 그게 포함하고 있는 의미가 정말 본인이 그냥 본인의 힘으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독립된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그게 독립되다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부모가 먹여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그다음 재워줘야 되고 이러면 독립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또 부모가 자꾸 걱정하고 도와주려는 그 마음을 딱 끊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걱정도 많이 하죠. 요즘에는 또 이것도 뭐 사회 현상이긴 한데요. 그 결혼을 못하고 있어서 걱정하시는 부모님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 책에서는 자식이 어릴 때 부모가 나서서 그 연애할 기회를 막아버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연애를 해야 되고 이럴 때도 계속 간섭하거나 뭐 공부만 하라고 하거나 그래서 그런 경험을 사춘기 때부터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연애 경험이나 이런 거를 다 못 해왔기 때문에 나중에 나이 들어서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 들어서 그 아이가 나이가 든다면서야 결혼하라고 그제서야 이렇게 하면 그 아이들이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식의 결혼을 책임져야 하는 자식 결혼까지 책임져야 되는 그런 부담을 부모가 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 잘 되라고 그렇게 하는 건데 결과가 기대하던 게 아니라서 억울하겠지만 다른 누구도 아닌 본인의 탓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 잘 되라고 계속 공부 쪽으로만 밀고 아이가 다른 거는 다 하지 못하게 이제 막다 보면 그러다 보면 그런 아이들이 경험을 하고 실패를 하면서 계속 커가는 건데 그거를 다 못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나이 들도록 결혼 안 하는 아들을 장가 보내는 거는 방법이 간단하대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집에서 내보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다 해주면 그 결혼을 해야 되는 필요성도 못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뭐 다 해주고 나는 먹고 싶을 때 차려주시고 청소도 다 해주고 빨래도 다 해주고 그럼 아쉬울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집에서 쫓아내고 쫓아낸다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밥을 사 먹든지 이불 빨래를 못해서 지저분하든지 절대로 도와주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혼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될 거고 눈도 조금씩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특별히 아쉬운 게 없으니까 웬만한 여자는 눈에 안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식들을 우리가 왜 캥거루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캥거루족. 그래서 이런 건 다 엄마들이 자식에 대한 집착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아닌 집착. 사랑과 집착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 돈은 안 주는 게 좋대요. 그리고 돈을 주더라도 최소한의 액수만 주고 그것도 빌려줘야지 자립심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자생력을 키워주는 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생력을 키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정신적인 유산이 필요하다는 거죠. 물질적인 유산보다 정신적으로 자립할 수 있고 독립할 수 있게끔 부모들이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 되고 그렇게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성인이 된 자식이 손을 빌리면 빌려주긴 하겠지만 공짜는 아니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공짜로 빌려주면 안 되고 매달 얼만큼씩 갚을래 이런 걸 그런 차용증을 쓰던지 이렇게 해서 그 자식을 진짜 그냥 자식이 성년이 되면 어른으로 우리가 대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른으로 생각하고 그런 돈 관계도 확실히 해야 된다는 거죠. 확실히 차용증 써서 빌려주고 언제 어떻게 갚을래? 매달 어떻게 갚을래?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부터 자식을 어른으로 대우해야 자식이 어른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쵸 참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자식이니까 이렇게 초등학교 때는 이제 또 어린이니까 어린이로 이렇게 케어해 주는데 중학생이 되어서도 가끔 저도 되게 아이처럼 대할 때가 있어요. 저도 모르게. 그리고 어쩔 때는 그냥 엄마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 아이같이 내가 이렇게 보듬고 있었을 때 그때의 그런 추억 때문에 또 그렇게 나도 모르게 행동이 나올 때가 있고 근데 이런 글들을 보면 저도 다시 한번 또 마음을 또 다잡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부터 자식을 어른으로 대우를 해야 자식이 어른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이 어른으로 대우해 주지 않는다 해도 엄마가 먼저 자식을 어른으로 대우해야 자식이 잘 됩니다. 그래서 어른 대접을 해줘야 아이도 어른처럼 커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두면 걱정할 게 전혀 없대요. 이것저것 너무 챙기고 간섭하려고 하니까 엄마도 힘들고 도와주려고 하니까 그것도 걱정이고 그래서 간섭도 하지 말고
도와주지도 말아야 합니다. 정을 딱 끊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정을 딱 끊는 시점은 성년이 됐을 때, 20살이 됐을 때부터는 정을 딱 끊는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도와주려는 마음도 잘 살펴보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결국 카드빚 갚아준 것도 자식이 안쓰러워서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운 자신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쓴 것이지 그게 자식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착각하지 말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자식을 내가 도와주려는 마음이 정말 자식을 도와주려는 건가? 자식을 생각해서 아니면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내 마음이 지금 내 자식이 지금 카드빚이 있다니까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내 돈을 덥석 준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나 편하자고 하는 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준 게 아니라 그것을 보는 내 마음이 아파서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게 자식의 인생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대학 들어간 후에는 학자금을 벌든 안 벌든 지원을 끊으면 돼요. 자식들이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대학 들어간 후에는 학자금을 벌든 안 벌든 지원을 끊으래요. 그러면 자식이 다 알아서 자기 인생을 꾸려나갑니다. 자식이 20살 넘으면 독립된 인간으로 존중하고 내 자식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해요. 그래서 지원도 하지 말고 간섭도 안 해야 합니다. 걱정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20살이 넘으면 자식이 아니고 독립된 인격체로, 독립된 인간으로 생각하고 내 자식이라는 생각을 딱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도 간섭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20살이 된 대학생이나 이제 대학 졸업하고 직장 다닐 때 자식이 나가서 산다 그러면 왜 편안한 집 놔두고 넌 나가려고 하니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너 나가면 괜히 돈 더 들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그쵸? 너 나가면 집세 내야 되지, 수도세 내야 되지. 그냥 엄마랑 같이 살면 되잖아. 근데 그게 단기적으로 보면 뭔가 돈이 모이는 거라고 세이브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아이가 독립해서 살면서 이것저것 다 비용 들어가는 것도 자기가 세금도 낼 줄 알게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빨래나 이런 거 밥 하나 먹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직접 해보면 더 잘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그걸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부모가 자식을 평생 동안 지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너 괜히 돈 드니까 우리 집에서 같이 편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평생 동안 부모가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살이 되면 정을 완전히 딱 끊어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책에 20살이 되면 정을 완전히 끊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가 자식을 지혜롭게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20살이 되면 정을 딱 끊고 독립된 인간으로, 독립된 인격체로 생각하는 게 부모로서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지혜롭게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따라서 대학에 진학하면 학비를 대주지 말고 스스로 융자를 받아서 졸업을 하면 갚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에 진학하면 학자금 대출을 받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해서 스스로 졸업을 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부모가 만약에 빌려주더라도 그 차용증을 써서 너가 직장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매달 얼마씩 갚으라든지 이런 걸 확실히 그런 관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성년이 된 자식을 제대로 사랑하고 성장시키는 최고의 교육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년, 20살, 독립된 인간, 성년이 된 20살의 자식을 제대로 사랑하고 성장시키는 최고의 교육 방법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냉정한 사랑. 20살이 되면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딱 정을 끊고 냉정하게 지켜보는 사랑. 학자금도 빌려주는. 그래서 냉정한 사랑이 바로 지혜롭게 사랑하는 방법이고 이게 최고의 교육 방법이라고 법륜 스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왜 고전평론가 고미숙 선생님께서도 거기서는 그분께서는 24살이 되면
독립을 시키라고, 독립을 시켜야 되는 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정말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조금씩 본인들의 또 가치관이나 교육관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나는 20살부터 정말 딱 지원을 끊겠다. 아니면 난 대학까지는 내가 학자금까지는 지원하고 그 다음부터는 딱 끊겠다라든지, 그거는 이제 개개인별로 본인의 가치에 맞게 이렇게 정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책을 읽고 이렇게 해보면 그런 가치관은 엄마 아빠가 이렇게 딱 정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아이를 케어해 준다는 게 계속 돈을 지원해 주고 아이를 편하게 해주는 게 아이를 크게 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몇 살이 되면 나도 내 아이에게 재정적인 지원은 끊어야겠구나. 그리고 아이가 독립된 인격체로 혼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겠구나. 이거를 스스로 정해놔야 그거에 맞춰서 내가 내 아이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그 훈련 과정이 그쵸? 내가 교육을 하는 과정 속에 그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얘가 20살이 되면 독립을 해야 되니까 내가 빨래하는 것도 가르쳐야 되고 설거지하는 것도 가르치고 쌀 씻는 것도 가르쳐야 될 거고, 그쵸?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그러니까는 부모로서 자식을 키우면서 그 자녀가 정말 딱 독립할 수 있게 되는 거, 그게 부모로서는 또 굉장한 보람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손을 벌리고 이렇게 되면, 지금 부모들도 요즘에 지금 이 100세 시대, 뭐 120세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에 그 자식들까지 계속 이렇게 케어를 늦게까지 해줘야 된다면 그것 또한 부모들에겐 너무 큰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그 냉정한 사랑, 이거를 여러분께서 잘 염두에 두시고 자녀를 키우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냉정한 사랑을 나는 몇 살부터 할 것인가, 네, 그거를 한번 정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이쪽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저랑 계속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영상들도 봐주시고요. 이 영상 유익하셨으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